동등가치가 뭐냐면은, 동등가치는 어떤 뭐 경제적인 용어가 있거나 공식화되어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음, 공상은행은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위안화로 지금 통화로 거래가 되는 주식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서 그 US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하는 게 제가 받아들일 때는 더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좋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같은 원화로 이제 환산해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그 동동 가치로 해보면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 주가 공상은행 33주, 33주로나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똑같은 금액으로 32,542원, 32,543원을 내가 투자를 하면은 공상은행에 투자했을 때는 배당이 1351원 배당이 나오는 거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18원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이 월등히 많죠. 그리고 주당 EPS 기준으로 보면은 EPS 기준도 지금 이제 공상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4,500원 그리고 1,964원 2배 이상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상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는 투자할 매력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그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컨센서스 보시면은 이거 보실 때 제가 그 중국 한자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번역기로 돌리다 보니까 나오는데, 이게 그 25채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증권사 25개 증권사에서 발표됐던 거, 기관이 발표됐던 거, 그리고 5개에서 이 가로에 있는 거는 몇 개 증권사에서 발표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주당이익도 계속 늘어나고요. 그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서 지금은 2018년도죠.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는 전부 다 예측치가 될 텐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공상은행이 2018년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평년 대비 약 28%. 공상은행 보시면은 항상 3,600억, 3,600억, 3,600억 요 수준이었어요. 보면은 거의 성장이 없었죠. 근데 2018년 올해 보면은 4,664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8%, 30% 이상. 엄청난 성장이죠.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요대로 맞아 떨어지면은 주식 투자하기 쉽겠지만 주식은 또 그렇지 않은 묘한 매력이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 공상은행이 외인들이나 외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리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주 구성이 차이나 인베스트 컴퍼니가 46.8%, 그리고 그 중국 정부가 46.3%. 이게 차이나 인베스트 컴퍼니가 말이 컴퍼니지 그 국유회사입니다. 국부펀드. 중국 투자공사인데 국부펀드와 중국 정부는 동일치로 보시면 돼요. 둘 다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93%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7%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 93%는 지난 5년 이상 기간 동안에 변동이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비율이에요. 이 국부펀드 중간에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전 세계 외환보유고들 있죠. 그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가만히 은행에 그리고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런 투자공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한국투자공사 있죠. 중국투자공사 이런 그 국부펀드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원자재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또는 이런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국의 국부펀드는 외환보유고 1등답게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가 1341 US 달러인데 자산 규모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뭐 비교 불가입니다. 이 국부펀드가 가지고 있는 게 93%. 매력이 떨어지죠. 시장에서 7%를 거래하는데 그나마 홍콩 시장에서 이 그 공상은행은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홍콩에서는 보니까 평안보험이 6.5%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주가지수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흐름이 막 올라가거나 막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가져 보시면은 지금 2018년도 2월이 7.77 위안 제일 고점이었고요. 고점 대비 지금 약 한 25.74% 하락되어 있는 5.78 위안의 가격에 지금 상태에 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2007년 10월 달에 그 역사적 고점인데 8.844 그 위안. 그러면은 못해도 시장이 개방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8위안 이상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배당도 아마 내년에는 지금 4% 배당보다는 더 크게 지금 컨센서스 예측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더 높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 시중의 거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외인들은 재미가 없어요. 좀 많은 물량을 저점에서 확보를 한 다음에 가격을 올려서 주식가치 상승과 나중에 환차익까지 기대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93%를 중국 정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매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배당이라든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공상은행이 괜찮은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이 화면은 심천증권거래소 전경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그 현재 234개 중에서 심천 종목이 8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시가총액 1등인 메이드그룹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메이드그룹은 196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이 2018년도니까 약 한 40년, 50년 되나요? 예,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심천거래소에서 2013년도 9월에 상장되어 거래되었고, 그러니까 그 기업 역사에 비해서 거래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 메이드그룹 소개할 때는 중국의 삼성이다, 중국의 LG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하죠. 직원 수는 전 세계 약 10만 1,800명. 근데 그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시가총액은 제일 큰 거 맞는데 마켓쉐어 1등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하이얼이 있어요. 항상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그 보면 중국 본토에서는 그래서 그 하이얼과 다음에 메이드그룹 두 개 기업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이드그룹도 차이나 A50에 포함되어 있고요. 오히려 공상은행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ZFI60이라고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상위 60개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2등으로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메이드그룹은 그 현지 기관들도 좋아하고 외인들도 좋아할 만한 기업입니다. 구성지수도 보시면은 그 두 번째로 SZSE 이노베이션 그 심전에 상장되어 있는 약 40개의 혁신기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혁신기업에는 하이크비전, 메이드그룹,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뭐 BOE 많이 있죠. 익스친숙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 메이드그룹이 가지고 있는 강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그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이 있는데 이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온라인 시장에서 월등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프라인도 약한 건 아니에요. 1등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의 그 전자제품 군이 있고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세탁기, 그리고 레인지 후드, 밥솥, 뭐 히터 다 거의 뭐 1등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게 외인과 기관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마켓쉐어 1등. 그 중에서도 온라인 마켓에서는 압도적으로 메이드그룹이 시장에 섭렵하고 있다. 이게 매력 있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비교해드리면 좀 체감이 안 오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비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문 회사이긴 하지만 미국 마켓쉐어 100색 가전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메이드를 비교를 해드리고요. 근데 조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드리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간단한 힌트도 좀 제가 드릴 수